암의 끝, 전쟁의 시작한 발견, 한 살인 한 전쟁. 김진우 박사는 12년간의 연구 마지막 밤,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인류 역사를 바꿀 것을 목격했다. 100% 효과적인 암치료법. 72시간 후 그는 자신의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살인자의 정체가 드러나자 한나라는 분노에 차 일어섰고 74년간의 동맹국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첫 공격은 잠수함으로 시작되었다. 는 발견과 암살 파트 1. 2029년 7월 16일 23:47 역사적인 순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 서울. 대한민국 김진우 박사 48세. 회색 머리카락에 피곤한 눈빛이지만 반짝이는 시선을 가진 남자가 현미경에 몸을 기울였다. 12년 사단산 80일 105온 120시간 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여정이 시작되었다. 2017년 김은 36세였다. 아버지의 이름은 김대중. 68세였다. 은퇴한 수학교사. 온화하셨다. 웃는 얼굴이셨다. 매일 아침 공원에 가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셨다. 그러다 진단이 내려졌다. 간암. 4기 전이 된 상태. 수술 불가능.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의사들이 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밖에 버티지 못했다. 마지막 한 달은 병원에서 보냈다. 진통제가 통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신음했다. 85에서 52kg 줄었다. 김 씨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뼈와 피부만 남았다. 마지막 날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셨다.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절망이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우야, 내 아들아, 나는 간다. 하지만 너는 남아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해. 약속해. 김은 울고 있었다. 약속할게 아빠. 약속할게.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마지막 미소였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 이후 김은 평생 암 연구에 헌신했다. 종양학을 공부했다. 박사 학위를 땄다.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연구를 시작했다. 7년 후 2024년 그는 행복했다. 결혼했다. 아내 이수지는 38세, 초등학교 교사였다. 다정하고 명랑했다. 김의 전부였다. 하지만 2024년 3월 수지는 가슴에 덩어리를 느꼈다. 작아서 별일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생검 결과 유방암 3기. 공격적이었다. 김 씨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니 또다시? 먼저 아버지가, 이제 아내가.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수지는 머리카락을 잃었다. 체중이 줄었다. 지쳐 쓰러졌다.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진우야, 나 나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낫지 않았다. 암은 퍼져나갔다. 폐로 간으로. 항암 치료는 효과가 없었다.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고통스러워했다. 김 씨는 매일 밤 아내 곁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았다. 노래를 불렀다. 울었다. 마지막 밤 2024년 10월 수지는 너무나도 약해져 있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했다. 하지만 김의 손을 꼭 잡았다. 진우야, 너 너무 열심히 일해. 암 치료법 찾을 거야. 알아, 너 해낼 거야. 하지만 나는 보지 못할 거야. 미안해. 김은 울었다. 아니야, 수진, 너는 볼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시간이 없어. 하지만 넌 계속해. 포기하지 마. 네 아버지께 약속한 것처럼 내게도 약속해. 이 연구를 끝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약속할게. 김이 말했다. 약속할게, 수진아. 아내가 미소 지었다. 마지막 미소였다. 고마워. 너를 사랑해. 그리고 죽었다. 김은 5년 더 일했다. 더 열심히, 더 단호하게. 하루 18시간, 잠은 4시간. 사회생활은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오직 연구뿐이었다. 실험실이 그의 집이 되었다. 암세포가 그의 적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승리했다. 지금 2029년 7월 16일 밤 11시 47분 그 희망은 현실이 되었다. 현미경 아래 암세포들 48시간 전만 해도 살아있었다. 빠르게 증식하고 있었다. 공격적이었다.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죽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100% 김이 개발한 치료 프로토콜 K-큐어라고 명명했다. 는 3단계로 구성되었다. 1. 크리스피어 유전자 편집. 암세포의 DNA를 표적화하고 비활성화. 2. 강화된 면역요법.
환자의 면역 체계를 500% 강화 3. 나노 약물 전달. 나노 입자가 암세포로 직접 이동해 프로그램된 사멸 아포토시스 끌 유발 결과 암세포는 48시간 이내에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정상 세포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 최소화됨. 경미한 피로감. 두통 23일. 비용. 환자당 500약 합리적인 가격. 세계보건기구 WHO. 목표치 미만 덩크 김은 현미경을 내려놓았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울었다. 12년. 아버지를 위해, 아내를 위해, 천연만 한국의 암 환자를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위해 이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암으로 절대 아버지, 아내 해냈어요. 마침내 해냈어요. 이제 아무도 당신들처럼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실험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김 박사님, 아직 여기 계신가요? 김이 돌아섰다. 존 밀러 35세 미국인 연구조교. 2년간 김의 팀에서 일해왔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며 조용한 성격이다. 아, 존, 네 아직 여기 있어요. 제가 끝냈어요. 마지막 테스트요. 존이 다가왔다. 그리고 김 박사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아직도 볼에 맺혀 있었다. 성공했어요. 100% 성공이에요. K큐레가 효과가 있어요. 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존은 놀란 척했다. 미소 지었다. 와,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김 박사님. 축하합니다. 두 남자는 포옹했다. 승리의 순간. 하지만 김은 몰랐다. 존 밀러는 진짜 이름이 아니었다. 진짜 이름. CIA 심층 잠입작전 요원 존 밀러. 그리고 2년 동안 단 하나의 임무를 위해 그곳에 있었다. 김 박사를 감시하라. 만약 암 치료법을 발견하면 보고하라. 그 다음엔 필요한 일을 하라. Daughter Part 2. CIA 랭리, 적색 경보 CIA 본부. 버지니아주 랭글리. 미국 2029년 7월 16일. 시간 시리 52, 동부 시간. 존 밀러가 실험실에서 나오자마자 주머니 속 특수 전화를 열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피닉스 작전 성공. KQ와 100% 작동 중. 기자회견 3일 후 예정. 승인 대기 중. 메시지는 0.3초 만에 랭글리에 도착했다. 암호가 해독되었다. 적색 경보 위협 수준. 치명적 5분 후 CIA 국장 제임스 윌슨의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윌슨은 62세. 회색 머리, 차가운 파란 눈. 35년간 CIA에서 근무했다. 가장 위험한 작전을 지휘했다. 암살, 구데타, 정권 교체 파일을 열었다. 읽었다. 깊이 생각했다. 30초 그러고는 전화를 걸었다. 보안호에선 백악관 대통령님 윌슨입니다. 한국에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대합니다. 5분 후 대통령과 통화 중이었다. 대통령님, 김진우 박사가 암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3일 후 세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 아닌가, 윌슨? 인류에게는 그렇습니다. 미국에게는 아닙니다. 제약 산업이 무너질 겁니다. 연간 2천억 달러 손실, 10년이면 2조 달러입니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었다. 대안은 설득, 금전적 제한. 하지만 김 박사는 이상주의자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윌슨은 침묵했다. 대통령은 이해했다. 윌슨, 미국의 이익을 지켜라. 필요한 대로.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윌슨은 새 메시지를 보냈다. 옵션 윌, 설득, 100 거절시. 옵션 3, 승인됨. 파트 3, 7월 17일, 설득 시도김 박사. 사무실 2029년 7월 17일, 오전 10총 존 밀러가 김 박사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김 박사는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존. 기대됩니다. 총장과 이야기했습니다. 7월 19일 기자회견. 전 세계에 발표할 겁니다. 존은 진지해졌다. 김 박사님,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구 조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대표입니다. 김은 충격에 빠졌다. 뭐라고? 1억 달러. 당신에게 스위스 은행, 그리고 노벨상 보장. 단 한 가지 조건. K큐레를 10년간 비밀로 유지하세요. 김은 벌떡 일어섰다. 분노에 차서 당신 CIA 요원이야? 2년 동안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김 박사님, 제발 거절합니다. 매일 5만 명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조용히 하라고? 저주받을 돈이군. 나는 K큐레를 7월 19일에 공개할 거야.
김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존이 나갔다. 밖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옵션 1 실패. 대상이 거부했습니다. 옵션 3으로 전환합니다. 답변. 승인됨. 제거 권한 부여됨. 깔끔하게 처리하라. 흔적 남기지 마라. 김 박사님 유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로 파트 4. 7월 18일 마지막 밤 김 박사. 사무실 2029년 7월 18일 시간 22:30 김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 발표 자료를 준비 중이었다. 파워포인트, 나사의 비밀계 슬라이드, KQ의 모든 세부사항, 작동 방식, 테스트 결과, 향후 계획 책상 위에는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아내, 둘 다 미소 짓고 있었다. 김은 사진들을 만졌다. 아베어지, 수진, 내일 세상은 바뀔 거야. 약속했어. 지키고 있어. 문이 두드렸다. 김은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문이 열렸다. 존 밀러.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스타벅스. 김의 최애 메뉴.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김 박사님 아직도 일하고 계신가요? 밤 10시 30분이에요. 김은 미소 지었다. 나도 내일이 매우 중요해요.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해야 해요. 존이 안으로 들어왔다. 커피 가져왔어요. 생각해보니 어제 우리가 나쁜 대화를 했잖아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당신이 거절했죠. 제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말요? 존은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 김 박사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생각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박사님이 오르셨다는 걸. K출에는 인류를 위한 거예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중요해요. 제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15살 때였죠. 저는 그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 치료법을 찾으신 건 기적이에요. 김 박사는 부드러워졌다. 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마도 정말 진심이었을 것이다. 존, 나도 알아. 네가 임무 때문에 그랬다는 걸. 정부의 사람이잖아. 하지만 내 양심을 따르고 있어. 그게 좋아. 존이 커피를 내밀었다. 김 박사님,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세상은 변할 거예요. 당신 덕분에요. 함께 축하합시다. 김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다. 커피를 받았다. 좋아, 존. 평화. 두 남자는 커피 잔을 부딪혔다. 성공을 위해. 마셨다. 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조금 식었지만 괜찮았다. 고마워요, 존. 천만에요. 저는 이제 가야겠어요. 당신도 일찍 가세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알겠어. 30분 더 있다가 갈게. 존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멈췄다. 돌아섰다. 김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영원히. 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존.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존은 나갔다. 문을 닫았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보안 카메라를 피해. 계단을 이용해 5분 만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에 올랐다. 깊게 숨을 쉬었다. 손을 핸들에 올렸다. 떨리고 있었다. 김 박사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하지만 임무는 임무입니다. 저는 단지 병사일 뿐입니다. 명령을 받았고 이행했습니다. 신이 저를 용서하시길 쩌차를 시동 걸었다. 떠났다. 동김의 사무실. 20분 후 김은 발표를 마쳤다. 저장 버튼을 눌렀다. USB에 복사했다. 보안을 위해 3부 복사, USB 클라우드 이메일. 좋아. 준비됐어. 내일 세상이 보게 될 거야.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다. 이상해. 무슨 일이야? 다시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주 빠르게. 분당 120회, 그 다음 140회, 그 다음 160회. 가슴에 통증이 시작됐다. 처음엔 가볍게, 그러다 심해졌다. 김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숨을 쉬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심장마비인가? 아니야, 나는 건강해. 18살이야. 운동도 하고 담배도 안 피워.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김 씨는 전화기를 잡으려 했다. 탁자 위에 있었다. 30cm 떨어진 곳. 하지만 손이 떨렸다. 뻗었다. 전화기가 떨어졌다. 바닥에. 또와. 주세요. 아무도 듣지 못했다. 밤 11시. 건물은 비어 있었다. 김은 바닥에 떨어진 전화를 집으려 했다. 몸을 숙였다. 하지만 균형을 잃었다. 바닥에 쓰러졌다.
등을 대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불규칙하게 부정맥, 심실세동. 김은 자신이 무슨 상태인지 알고 있었다. 의사였다. 심정지, 심장마비. 5분 안에 뇌사.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내일 기자회견이 있어. K-Cure. 세상을 구할 거야. 눈이 흐려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고통이 줄어들고 있었다. 뇌가 산소 부족으로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환상을 보았다. 아버지 곁에 앉아 계셨다. 미소 지으며 아들아 와라. 때가 왔다. 아니 아버지 아직 아니야. 다 못했어. 그 다음 아내를 보았다. 수진, 하얀 드레스, 긴 머리. 항암 치료 전. 아름다웠다.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진우야, 와 지쳤어. 쉬어. 김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만졌다. 공허함. 수진, 용서해줘. 나는 해내지 못했어. K-Cure. 아무도 모를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해냈어. 치료법을 찾았잖아. 세상은 알게 될 거야. 내일은 아닐지 몰라도. 하지만 언젠가는 내 이름은 기억될 거야. 정말이에요. 그래. 이제 와. 평안을 찾아. 김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숨 깊게 천천히. 그리고 심장이 멈췄다. 시간 24사 2029년 7월 18일 김진우 박사 48세 박사학위 2개 박사후 연구원 1회 논문 127편 12년간 암 연구 100% 효과적인 K-Cure 치료법 파트 13개의 반응 첫 1시간 2029년 7월 21일 시간 10:11 전 기자회견이 끝난 지 1분 만에 세상이 뒤집어졌다. 트위터 DR 김진우 오전 세계 트렌딩 1위 1시간 만에 1,500만 트윗 CIA murder 트렌딩 1,200만 트윗 Conwar Korea declared war 실시간 트렌드 3위 1천만 트윗 중국 CCTV 뉴스 미국이 과학자를 살해했다. 증거는 확실하다. CIA 메시지 이는 인류에 대한 범죄다. 중국은 한국을 지지한다. 러시아 RT CIA의 살인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켰다. 세계가 보라 미국의 진짜 얼굴을. 일본 NHK 우리 이웃 한국이 미국의 전쟁 위협. 일본에는 5만 명의 미군이 주둔 중.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일본이 표적이 될까? 미국 CNN 앵커 제이크 테퍼. 백악관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는 딥컨 경계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Part 1일 서울거리 민중의 분노. 서울 광화문 광장 2029년 7월 21일 오후 12시 50만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깃발과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김 박사를 잊지 않겠다. CIA 살인자들. 전쟁. 한 여성 55세 확성기로 내 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김 박사가 그녀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김 박사를 죽였어요. 군중은 미국 대사관으로 행진했다. 미국 국기가 불태워졌다. 강 대통령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하세요. 48시간 기다립시다. 만약 미국이 거부한다면 군대가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파트 바로 백악관 페니고벌 오피스. 시간 01 시로 미첼 대통령 CIA 국장 윌슨에게 존 밀러가 정말 우리 요원인가요? 김 박사를 죽였나요? 윌슨 냉정하게 네 대통령님. 작전명 피닉스. 대통령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대통령 젠장. 이제 한국이 전쟁을 선포할 거야. 윌슨 허세입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작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합참 아닙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진지합니다. 해군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대통령 존 밀러를 송환하면 CIA 작전이 노출됩니다. 송환할 수 없습니다. 레드라인입니다. 회의가 끝났다. 대통령 혼자서 김 박사 당신은 무죄였어. 우리가 당신을 돈 때문에 죽였어. 신이 용서하시길. 48시간 후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제1부 진실의 끝단어. 사안 200 상황. 김 박사는 죽었다. CIA는 체포되었다.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50만 명이 거리로 미국 인도하지 않겠다. 48시간 카운트다운 시작. 전쟁이 다가온다. 목소리가 변했다. 군인의 목소리.
그때 세계에 공개할 것이다. 모든 것을 CNN, BBC 전 세계가 보게 하라. 그 다음엔 미국이 사과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존 밀러를 송환하지 않으면 멈췄다. 그리고 전쟁이다. 파트 9 7월 21일 세계에 대한 발표천 과대 기자회견 시간. 십천강 대통령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앞에는 500명의 기자, 100대의 카메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CNN 생중계, BBC 생중계, 알자지라, NHK, CGTN, RT, 전 세계 방송사 생중계. 강 대통령의 얼굴은 심각하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슬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다. 김진우 박사, 미소 지으며 실험실에서 현미경 앞에 앉아있다. 이분은 김진우 박사입니다. 48세, 종양학자, 서울대학교 병원 소속입니다. 12년간 암치료 연구를 해왔습니다. 왜 연구를 했을까? 2017년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68세였다. 3개월간 고통받았다. 마지막 유언, 아들아,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뭔가 해라. 2024년 아내도 유방감으로 세상을 떠났다. 38세였다. 6개월간 고통받았다. 마지막 유언, 진우야, 계속해. 포기하지마. 기자들은 침묵했다. 감정이 북받쳤다.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5년 더 일했다. 하루 18시간, 매일, 휴일도 주말도 없었다. 오직 영업뿐, 오직 희망뿐이었다. 그리고 2029년 7월 16일 밤 11시 47분 김 박사는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K-큐어 로고, 현미경 속 암세포 사진들, K-큐레, 암치료제, 100% 효과적, 모든 암 유형, 48시간 내 치료, 최소한의 부작용, 환자당 5배버던 합리적인 가격.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학적 발견이었다. 노벨상 수준이다. 아니, 노벨상보다 더 위대하다. 매년 1천만 명이 암으로 죽어가기 때문이다. K-큐레는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강이 손을 들었다. 침묵.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차갑게, 분노에 차서. 2029년 7월 19일 오전 8시 김 박사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 사무실 사진, 경찰 테이프, 피는 없지만 죽음의 분위기가 감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속삭임, 초기 보고, 심장마비, 자연사, 48세. 내 젊었지만 스트레스가 심했고 근무 시간이 길었다.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 형사들은 의심했다. 김 박사는 건강했다. 운동을 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심장 질환도 없었다. 화면, 독성학 보고서, 독성학 검사가 실시됐다. 커피잔에서 염화칼륨이 발견됐다. 고농도 업그램, 심장 정지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다.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다. 질문을 소리쳐 묻는다. 살인인가? 누가 죽였나? 강이 손을 들었다. 침묵. 네, 살인입니다. 고의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화면에 존 밀러의 사진, 미국 여권 사진, 공식적 차가운 시선. 존 밀러, 35세, 미국인, 보스턴 출생, 2년간 김 박사의 연구 조교로 일해왔다.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조용한, 하지만 화면에 CIA 파일, 상단의 대문자로 Classified Top Secret.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존 밀러 CIA 요원, 딥커버 작전, 임무 코드, 피닉스, 임무, 김진우 박사를 감시하라. 만약 암치료법을 발견하면 보고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화면에 암호화된 메시지들, NSA에서 해킹된 것, 영어와 한국어 번역, 2029년 7월 16일 12:52 피닉스 성공, K-큐어 페퍼던 작동 중, 기자회견 3일 후 예정, 승인 대기 중, 2029년 7월 17일 11:23 옵션 웰 실패, 대상이 거부함, 캐린젠 수락하지 않음, 옵션 3으로 전환, 2029년 7월 18일 23:58 제거 완료, 목표 무력화, USB 회수, 데이터 안전, 7월 19일 060 출발.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CNN 앵커 생방송 중. 방금 우리가 본 게 CIA 암살 명령인가요? 아베시너,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500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함성, CIA? Amsel? 미국이 죽였나? 강은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크가 소음을 눌렀다.
네, 맞습니다. CIA가 김진우 박사를 살해했습니다. 7월 18일 밤 존 밀러가 김 박사에게 독이 든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염화칼륨, 치사량입니다. 김 박사는 20분 후 고통 속에 혼자 사무실에서 숨졌습니다. 존 밀러는 연구 데이터를 훔쳤다. USB를 가져갔다. KQ의 모든 세부 사항을,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도주했다. 7월 19일 오전 060 급행 티켓, 비즈니스 클래스 화면, 공항 보안 카메라, 존 밀러 가방 급하게 체크인 중. 왜? 강 목소리가 갈라졌다. 감정적 분노에 차 있다. 왜 미국은 과학자를 죽였나? 왜 KQ레를 막았나? 바로 그 이유다. 화면, 경제 분석 그래프, 큰 숫자들, 빨간 선들, 암 치료제 산업, 글로벌, 연간 매출 2천억, 80%가 미국 기업, 화이자, 머크, 존슨앤드존슨, 브리스톨 마이어스. KQ레가 성공했다면 이 산업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도 암 치료제를 사지 않았을 테니까. KQ레는 48시간 만에 치료한다. 500비 단일 투여. 끝. 미국의 10년간 손실 D조, 달러, 화면의 거대한 숫자, 2천 그들에게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인류인가? 돈인가? 그들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김 박사는 인류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조 달러를 구하려 했습니다. 강은 연단에 주먹을 내리쳤다. 쾅! 그리고 김 박사를 죽였다. 48세, 12년의 노력, 수백만 명의 희망, 모두를 죽였다. 침묵. 500명의 기자들이 얼어붙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강은 숨을 골랐다.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지금 미국에 요구합니다. 1. 존 윌리엄 밀러를 즉시 송환하라. 한국에서 재판받게 하라. 살인 혐의로 2. 공식 사과를 하라. 세계, 한국의 김 박사 가족에게. 3. 10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김 박사 가족에게 10억 달러, 암 연구 기금에 90억 달러, 48시간의 시간을 주겠다.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금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강은 멈췄다.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세상을 바라보았다. 만약 미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침묵. 3초.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폭탄 떴다. 세상이 얼어붙었다. CNN 앵커는 생방송 중 입을 다물지 못했다. 5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BBC 앵커, 방금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전쟁을 선포한 건가요? 알자지라, 전례 없는 일. 역사적인 순간, 500명의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다. 비명, 질문, 혼란강은 연단에서 내려왔다. 나갔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막 광기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이 거부와 전쟁 파트 1 48시간. 카운트다운 긴장. 시작 2019년 7월 21일. 시간 15억 남은 시간. 43시간 강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내려진 지 5시간이 지났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울 국방부 장관 최한성 장군 58세 35년 군 경력의 강직한 인물이 지휘본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12개의 화면이 놓여 있었다. 각각 다른 군사 부대를 표시하고 있었다. 모든 부대 상황 보고. 1. 육군 60천 명의 병력이 국경에 배치됨. K2 블랙팬서 전차 200대. 준비 완료. K9 썬더 곡사포 150문. 배치 완료. DMZ 비무장지대. 최대 경계 태세2 공군 F-35 라이트닝 I 40대. 비행 준비 완료. F-4K 슬램 이글 60대. 준비 완료. KC-3370 급유기 작전 중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 가동 중3 해군. 3번 세종급 구축함. 해상 작전 중. 9척의 프리기탐이 동해에서 순찰 중. 8척의 타입 B214 잠. 소함수 중 작전 중. 위치 불명 이지스 미사일 시스템 준비 완료. 초에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만족스러워했다. 여하, 만약 미국이 48시간 후에 거부하면 즉시 행동에 나선다. 목표는? 보좌관이 보고를 올렸다. 우선 목표 1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 일본 58천 명의 미군 병력 5 F-22 랩터 48대어 거리. 클런 250km 잠수함 어로의 사정거리 4D. 괌 앤더슨 공군기지호 B2 폭격기호 거리 338km 순항미사일. 사정거리 4-3 일본의 제7함대호 USS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호 90대 항공기. 6,000명 승무원호 잠수함 어로의 목표 물체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첫 공격은 잠수함에서 조용히 갑작스럽게. 충격 효과. 미국이 깨닫기도 전에
제 칠함대는 바닥으로 가버린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48시간 기다려라. 하지만 준비해라. 파트 2. 워싱턴 분열된 결정 백악관. 7월 21일 오전 8시 남은 시간. 26시간 미첼 대통령은 잠을 자지 않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8시간 동안 회의. 국방부 CIA 국무부 의회 지도자들 더 테이블 위에 논쟁 의견 1. 국무장관 사라 콜린스 53. 대통령님, 존 밀러를 송환합시다. 네, CIA 작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이 개입할 것입니다. 러시아도 개입할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견 2. CIA 국장 윌슨, 절대 안 됩니다. 존 밀러를 송환하면 모든 국가가 CIA 요원들을 체포해 재판할 것입니다. 모든 심층 잠입 작전이 중단됩니다. 50년간 구축된 정보체계가 붕괴됩니다. 한국은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의견 3. 국방장관 데이비드 브라운 61. 윌슨, 당신은 틀렸어. 한국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야. 위성사진이 보여주고 있어. 8척의 잠수함이 공해상에 있어. F-35 전투기들이 출격 준비 중이야. 만약 그들이 공격한다면 제7함대가 위험에 처할 거야. 그래,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수천 명의 군인이 죽을 거야. 의견 4. 의회 대변인 존슨. 대통령님, 미국 국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과학자를 죽였더니 이제 전쟁이 났다고? 가성어는 2030년입니다. 이 선거에서 지실 겁니다. 대통령은 머리를 손에 얹었다. 지쳐 있었다. 너무 지쳐 있었다. 대안은? 콜린스, 중간길. 사과하세요. 배상금을 지급하세요. 50억. 하지만 존 밀러는 돌려보내지 마세요. 아마 한국이 받아들일 겁니다. 윌슨,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한국이 허세를 부린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들이 물러날 거예요. 브라운, 만약 정말로 공격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침묵.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워싱턴, 백악관 정원, 화창한 날, 평화로웠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다. 김 박사는 실험실에서 연구 중이었다. 존 밀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나는 오벌 오피스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쟁 직전에 서 있다. 돌아서서 결심했다. 공식 답변, 존 밀러를 돌려보내지 않겠다. 하지만 50억 달러의 배상금과 사과를 제안한다. 외교적 해결. 콜린스, 만약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은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럼 전쟁이다. 그리고 이긴다. 빨리.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회의가 끝났다. 카노 파트 3. 7월 22일 000 미국의 답변 백악관 대변인. 생중계 남은 시간. 이집트 시간 대변인 제니퍼 헤이스가 단상에 올랐다. 300명의 기자, 80대의 카메라. 안녕하세요. 미첼 대통령을 대신하여 한국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존 밀러의 인도 요청. 거절합니다. 밀러 씨는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 법률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다른 국가로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폭발했다. 질문을 외치고 있다. 2. 사과. 미국은 김진우 박사의 죽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CIA의 관여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더 큰 함성. 산 배상, 선의의 표시로 20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기금을 제안합니다. 암 연구를 위해. 헤이스는 노트를 닫았다. 전쟁 위협에 관해서 미국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책 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나갔다 너까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CNN 분석. 미국은 존 밀러의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BBC. 20억 달러가 제한됐다. 한국은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부족하다. 서울거리 100만 명. 분노, 고함. 미국이 거부했다. 전쟁. 책임을 물으라. 청와대 최종 결정 7월 22일. 시간 13분 남은 시간. 23.5시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존 밀러를 인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지 20억 달러를 제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과 대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총리,
카카, 어쩌면 다시 협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강 대통령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협상이라니? 미국이 우리 과학자를 살해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CIA 메시지, 독성학 보고서. 그런데 이제 와서 유감스럽지만 우리 요원은 넘기지 않겠다고요?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카카,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강은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정의가 중요해. 김 박사는 12년 동안 일했어. 울었어. 땀을 흘렸어.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았어. 하지만 미국이 그를 죽였어. 돈 때문에, 2조 달러 때문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이 될까요? 강하면 원하는 대로 하고 약하면 울어라. 안 됩니다. 이건 멈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 초회. 장군님, 명령만 내리시면 군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즉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1,000만 명의 사람들 모두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강이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서서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만약 미국이 존 밀러를 인도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며 10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멈췄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첫 공격은 우리 잠수함에서 올 것이다. USS 로널드 레이건 목표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콩리, 카카, 진심입니까? 항공모함을 침몰시키겠다는 건가요? 강은 차갑게 바라보았다. 예, 그들이 먼저 김 박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카카. 강은 최에게 돌아섰다. 장군, 계획 준비됐습니까? 예, 카카. 8척의 잠수함이 USS 로널드 레이건을 포위했습니다. 180km 거리입니다. 어로의 사정권 내에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면 15분 안에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7월 23일 오전 10시 1분에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되었습니다. 장군님. 파트아구 7월 23일 공구승고 마지막 1시간 서울 광화문 광장 남은 시간 1시간 광장에 200만 명이 모였다. 대형 스크린 생중계 강 대통령께서 1시간 후 연설하실 예정이다. 군중은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했다. 긴장된 분위기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 노인이 72세 암을 이겨낸 손에 플래카드. 김 박사님, 당신은 잠을 자세요.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 젊은 여자 19세 대학생. 미국은 김 박사의 피를 흘렸다. 이제 그들의 차례다. 펜타곤, 워싱턴 시간 20간 동부 시간 긴급 회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위성 영상이 화면에 표시된 보고합니다. 한국 잠수함들이 USS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위했습니다. 8척의 잠수함, 180km 거리, 어뢰 사정권입니다.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호의 경고는 보냈나? 예, 대통령님. DFCON 2로 격상되었습니다. 전 승조원이 경계 태세입니다. 하지만 잠수함들은 수중입니다. 만약 공격한다면 어로에는 6분 만에 도달합니다. 대응 시간 3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철수시킬 수 있나? 아니요, 대통령님. 움직이면 잠수함들이 어뢰를 발사할 겁니다. 머물러 기다린다면 아마도 한국이 물러설지도 모릅니다. 아마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안은? 그 외교적 경로. 마지막 순간 협상에서 존 밀러를 송환하라. 절대 안 됩니다. 선제 공격. 한국 잠수함을 격침시키세요. 지금 당장. 대통령은 깊이 생각했다. 30초. 잠수함을 격침시키면 이는 전쟁 선포입니다. 한국이 전력을 다해 공격할 것입니다. 일본은 남한에 주둔한 5만 병력이 위험에 처합니다. 네, 대통령님. 기다린다면 한국이 물러설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대통령님. 하지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워싱턴, 밤, 별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6천 명의 병사들이 그 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존 밀러를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CIA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돌아서며 말했다. 기다려라. 하지만 준비해라. 만약 한국이 발포하면 즉시 대응하라.
알겠습니다, 장군님. 파트 6, 7월 23일 10천 전쟁 선포 첨과대 기자회견장. 역사적인 순간 강 대통령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앞에는 800명의 기자, 150대의 카메라, 30억 명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침묵던 강 대통령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세계를 바라보았다. 48시간 전 미국의 3가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1. 존 밀러의 송환. 2. 공식 사과. 3. 100억 달러의 배상금. 미국의 답변. 1. 거절. 2. 유감입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30억 달러 부족하다. 즉, 미국은 김 박사의 살인범을 보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돈을 정의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강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잠시 멈췄다. 3초의 침묵.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폭탄 세상이 얼어붙었다. 800명의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다. 비명. 혼란 덫강이 손을 들었다. 조용히. 정적. 이 전쟁은 땅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돈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 전쟁은 정의를 위한 것이다. 김진우 박사는 무고하게 살해당했다. 살인자는 보호받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목표. USS 로널드 레이건 실함대 동해. 세계에 호소한다. 정의를 원한다면 한국의 편에 서라.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라. 힘은 권리를 주지 않는다. 정의가 준다. 제 연설은 끝났습니다. 신이 한국을 보호하시길. 그는 연단에서 내려왔다. 나갔다. 세계는 발칵 뒤집혔다. 파트 7, 10:01 첫 공격 명령. 해군 작전 지휘 센터 시간. 10:01초에 장군이 마이크를 열었다. 암호화된 채널. 발척의 잠수함. 여기는 지휘부. 피닉스 1에서 피닉스 8까지. 상황. 8명의 함장이 응답했다. 피휘닉스 1 준비 완료. 목표물 시야 범위 내. 174km로. 피휘닉스 2 준비 완료. 어로의 잠금 완료. 피닉스 3 준비 완료. 피닉스 4 준비 완료. 피닉스 5 준비 완료. 피닉스 6 준비 완료. 피닉스 7 준비 완료. 피닉스 8 준비 완료. 초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부대.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목표 USS 로널드 레이건. 작전 코드 정의 1. 모든 잠수함 어로에 2발 발사. 총 16발. 목표 함체 선미 엔진 지휘탑. 발사 명령 5분 후. 10:06 준비하라.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최는 마이크를 껐다. 대통령을 향해 돌아섰다. 카카, 5분 안에 USS 로널드 레이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김 박사,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요. 템파트 8, USS 로널드 레이건. 마지막 순간들. 일본해 180km 해상시간. 셰프 강산 USS 로널드 레이건. 니미츠급 초대형 항공모함. 길이 333m, 100,000톤, 승무원 5,500명, 항공기 90대, FA 파트 슈퍼 호넷, E2 호크아이, SH-60 시호크, 원자로 2기, 가치 62억 달러,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힘의 상징. 현재 일본해에서 정기 순찰 중. 날씨는 맑음, 바다는 잔잔함. 승조원들은 일상 임무 수행 중. 아무도 전쟁을 예상하지 않음. 지휘교에는 마이클 스티븐스 함장, 52세, 애너폴리스 졸업생, 28년차 해군 장교, 3자녀의 아버지. 이번이 그의 마지막 임무 연도다. 8개월 후면 퇴역한다. 아내는 샌디에고에 집을 샀다. 해변 전망이다. 스티븐스는 날짜를 세고 있다. 하지만 오늘 계획은 바뀔 것이다. 10시 03분 소나 조작사. 해군 하사관 제이크 로드리게스 29세.
함장님, 이상 신호, 8개의 수중 음향 신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스티븐스, 경보. 거리 174km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사방에서. 종류, 식별해. 로드리게즈,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린다. 음향 분석. 10초. 장군님, 타입, 빌리스4, 잠수함입니다. 한국, 스티븐스, 충격. 한국, 그들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왜 우리를 포위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어로의 발사관이 열렸습니다. 발사 준비 중입니다. 스티븐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28년차 해군.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긴급 대응 조치, 즉시. 모든 헬리콥터 이륙. 대어로의 시스템 가동. 승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3대의 SH-60 시호크 헬리콥터가 갑판으로 올라온다. 로터가 회전한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알고 있다. 8척의 잠수함, 3대의 헬리콥터.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즉시 펜타곤에 연락한다. 보안 회선. 여기는 USS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긴급 상황. 한국 잠수함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8척입니다. 어로의 발사관이 열려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펜타곤 해군 작전센터. 로널드 레이건, 진정하세요. 한국과의 외교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닙니다. 아마도 허세일 겁니다. 물러날 거예요. 스티븐스는 분노했다. 허세라고? 8척의 잠수함. 어로의 발사관이 열려 있다. 이건 허세가 아니다. 스티븐스 함장, 진정해 주시길. 진정이라니? 한국이 전쟁을 선포했다. 2분 전에 생방송으로. 알고 있나? 전화는 잠잠해졌다. 5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이 미국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펜타곤, 패닉. 배경에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 스티븐스는 예상치 못했다. 승무원들을 향해 말했다. 모든 인원, 전투 위치로. 이건 훈련이 아니다. 진짜다. 지금 당장, 경보가 울렸다.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5,500명의 인원이 사방에서 뛰어다녔다. 식당에서, 침실에서, 경납고에서. 전투 위치로 F-A-88 조종사들이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륙 준비에는 15분이 걸린다. 너무 늦을 것이다. 스티븐스가 소나 조작원에게 어뢰가 있나? 아직 없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잠수함들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언제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생각했다. 지금 도망치면 어뢰를 쏠 것이다. 머물면 앉아서 표적이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을 내렸다. 긴급 기동, 함선을 30도 북쪽으로 회전시켜 속도를 높여. 선장님, 배가 10만 톤입니다. 기동이 느릴 겁니다. 그래도 해. 배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선체가 무겁게 움직였다. 스티븐스는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수평선, 바다, 고요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물속에는 8대의 죽음의 기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트 9, 챕 06, 발사 피닉스 1, 잠수함 이준호 함장, 41세, 19년차 해군 장교는 잠망경을 들여다보았다. 표적 확인, USS 로널드 레이건, 174km, 어로의 잠금. 지휘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졌다. 발사. 이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가락을 어로의 발사 버튼에 올렸다. 김 박사,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어로의 1 발사. 오로해가 발사관에서 발사되었다. 시속 62km. 음향 유도식. 목표 USS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어로의 2 발사. 두 번째 어뢰가 발사되었다. 이자 사람 랜덤 피닉스 2, 3, 4, 5, 6, 7, 8. 모든 잠수함이 발사했다. 여적발의 어로의 수중 조용히. 치명적으로. 목표 USS 로널드 레이건 도착 시간 6분. 보나파티 10 USS 로널드 레이건 교전 시간 10:07 조작원. 함장님, 16발의 어뢰 접근 중입니다. 170km. 스티븐스, 대항 어뢰 발사하라. 선장님, 16발 어뢰. 우리 쪽은 8발 대항 어뢰 부족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쏴 얼발의 대항 어뢰 발사. 수중 교전 점 4발의 어뢰가 격파되었다. 뒤발의 어뢰가 여전히 접근 중이다. 스티븐스, 미끼, 가짜 소리를 내라. 미끼 발사, 가짜 엔진 소리. 어뢰를 혼란시키기 위해 5발의 어뢰가 미끼를 공격했다. 헛수고였다. 7발의 어뢰가 여전히 접근 중입니다. 스티븐스, 지그재그 배를 움직여. 선장님, 배가 10만 톤입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야, 배가 돌았다. 느리게, 너무 느리게. 7발의 어뢰가 접근 중. 50km로, 40km로, 30km로. 스티븐스, 승무원에게 모든 승무원, 충돌 대비, 지금 당장. 오팅 500명의 승무원이 붙잡고 기도했다. 파트 11, 쉘 13, 충돌 첫 번째 어뢰. 봄! 어뢰가 선체에 충돌했다. 250kg 폭발물. 거대한 구멍이 났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경보, 섹터 4,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세요. 두 번째 어뢰. 붐! 엔진실. 두 번째 폭발. 터빈이 손상되었습니다. 선박이 정지했습니다. 전원이 끊겼습니다. 어둠덕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었다. 세 번째 어뢰. 붐! 지휘탑 근처 화재 발생. 연기. 20명 부상덕. 스티븐스. 소방대. 지금 당장.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어뢰. 붐붐붐붐. 7발 어뢰. 7번 폭발. 함정이 흔들리고 있다. 기울기 15도. 물이 들어오고 있다. 스티븐스. 배가 가라앉고 있다. 대피, 대피. 모든 인원 9명보트로. 5,500명의 인원이 9명보트로 달려갔다. 패닉. 일부는 떨어졌다. 일부는 물속에 잠겼다. 헬리콥터들이 구조를 위해 도착했다. 하지만 90대의 항공기는 배에 갇혀 있다. 구조 불가능하다. 스티븐스. 마지막 남은 선장 중 한 명. 내가 마지막으로 나간다. 먼저 승무원들. 하지만 배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다. 기울기 30도, 40도. 10시 28분 22분 후 USS 로널드 레이거너는 전복되었다. 거꾸로 뒤집혔다. 침몰했다. 100,000톤, 62억 달러. 90대의 항공기, 1200명의 승무원 구조되지 못함. 역사상 가장 큰 해상 참사. 아이신두스메이다 파르타수. 세계가 충격에 빠지다. CNN 생방송. 속보. USS 로널드 레이건 침몰. 한국 잠수함 공격. 1200명 실종. 세계 대전 발발. 백악관 덧 미첼 대통령은 소식을 접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1200명의 군인 사망. 맙소사. 국방장관. 대통령님, 보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고통도 있었다. 한국에 보복하라. F-22 전투기가 이륙할 것이다. B-2 폭격기. 서울에 폭탄이 쏟아질 것이다. 명령한다. 전쟁 상태. DFCON 1 세계대전. 파트 13 워싱턴. 분노와 대응 백악관. 상황실 7월 23일 오후 9시 35분. 동부 표준시 미첼 대통령은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CNN 생중계. 일본의 헬리콥터들이 구명정을 구조 중이다. 바다는 타는 기름으로 뒤덮여 있다. 연기. 1200명의 병사. 미첼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1200가구가 이제 자식을 잃었습니다. 모두 제 결정 때문이죠. 국방장관 브라운. 장군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범인입니다. 미첼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존 밀러를 보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CIA의 시스템을 보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200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미첼은 깊게 숨을 쉬었다.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지금 울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지켜야 합니다. 돌아서서 합참의장에게 말했다. 제독, 대응 계획은 준비되었습니다, 장군님. 작전명 썬더 스트라이크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공중 유세. 오키나와에서 F-22 랩터 24대가 이륙할 것입니다. 남한 영공 진입. 한국의 F-35 전투기를 무력화시킬. 소요시간 2시간. 단계 2,
폭격함에서 6대의 B2 스피릿 폭격기, 서울의 군사 목표물 5 국방부 청사호 공군기지, 서울 ABO 해군 사령부, 민간인 피해, 최소화 소요시간 4시간 단계 3, 해상 봉쇄 작전, 7함대 잔여 함정, 구축함 3척, 호위함 5척, 한국 잠수함 사냥, 소요시간 12시간 미첼, 민간인 피해 추정치는 천드이, 건전명입니다. 장군님,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폭격은 정밀하게 진행되겠지만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미첼은 얼굴을 손에 파묻었다. 1200명의 군인이 죽었다. 이제 민간인 1000명까지 죽이겠다는 건가? 콜린스 국무장관. 장군님, 마지막 외교적 노력은 어떨까요? 휴전 제안은? 미첼은 고개를 들었다.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아마도. 만약 존 밀러를 넘긴다면 CIA 국장 윌슨 절대 안 됩니다. 이미 1200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요원까지 넘겨주라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왜 싸웠다는 건가요? 콜린스,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확대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첼이 손을 들었다. 그만 결정했다. 모두를 바라보았다. 존 밀러는 넘기지 않는다. 하지만 보복한다. 작전명 썬더 스트라이크 승인한다. 2시간 내로 시작하라. 알겠습니다, 사장님. Part 14. 서울 승리와 공포 광화문 광장 7월 23일 오전 11시 45분 300만 명이 광장과 거리에 모였다. USS 로네올드 레이건 호의 침몰이 생중계되었다. 한국 텔레비전들은 이를 축하하고 있다. 승리, 미국이 패배했다. 김 박사님, 복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웃고 서로 껴안고 있다. 깃발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한 가족은 울고 있다. 박 가족이다. 그들의 아들, 해군 데이비드 박은 USS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복무 중이었다. 한국계 미국인이다. 어머니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CNN. 1인 200명의 인원이 실종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내 아들, 울고 있다. 넌 한국인이었지만 미국인이었어. 그리고 이제 내 민족이 널 죽였어. 아버지가 안아준다. 어쩌면 구원일지도. 어쩌면.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다. 청와대강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축하하는 소리가 들린다. 국방부 장관 최, 각하,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강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미소 짓지 않았다. 1,200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입니다. 19살, 20살, 25살.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각하, 김 박사의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강이 돌아섰다. 복수라고? 김 박사는 생명을 구하려 했어. 그런데 우리는 1200명의 생명을 앗아갔어. 이게 김 박사가 원했던 거야? 침묵던 강이 계속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이 보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장군님, 정보 보고입니다. 미국이 2시간 내로 공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F-22와 B-2 전투기입니다. 강은 결심했다. 공중 방어 체계를 가동하라. F-35 전투기들을 이륙시켜라. 패트리엇 미사일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장군님. 강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 박사, 당신을 위해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도우시길. 암삼, 하늘의 전쟁 피아르트. 카데나 공군 기지. F-22 전투기 이륙 오키나와. 일본 카데나 공군 기지 2029년 7월 23일. 시간 23.18 8,000명의 미군 병력. 48대의 F-22 랩터. 태평양 최대의 공군기지던 지금 적색 경보, 전쟁 상태. 제이크 바이퍼, 모리슨 소령 34세, 탑건 졸업생. F-22에서 156시간 비행 경력, 조종석에 올랐다. F-22 랩터, 1년 번호 91ES 4008, 별명 고스트 라이더, 1억 5천만 달러 가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스텔스 기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음, 초음속, 공중 우세 기계 제이크는 장비를 착용했다. 항공 전자 장비 제어, 엔진 제어, 무기 시스템 제어, IM-1D식 IMRAAM 미사일, 펄발, 공대공 180km 사정거리, A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두발 단거리 열추적, M61 벌컨 기관포 480발 모두 준비 완료된 무선으로 지휘부, 바이퍼 여기는 카데나 통제소, 작전 썬더 스트라이크 시작. 임무, 한국 영공 진입, 한국 F-35 전투기 탐지, 무력화, 교전 규칙, ROE, 화력 교전 권한 부여, 선제 사격 가능. 제이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첫 사격 허가. 이건 전쟁이란 뜻이다. 진짜 전쟁. 바이퍼 이해했습니다. 임무 수락. 활주로에 24대의 F-22가 줄지어 서 있었다. 두 줄로. 12개 편됐던 통제탑. 모든 부대, 이륙 승인, 행운을 빕니다. 첫 번째 F-22가 애프터버너를 가동했다. 2초 만에 0에서 300km/h. 5초 만에 공중에 떠올랐다. 제이크의 차례가 왔다. 바이퍼 이륙합니다. F-22가 날아올랐다. G힘, 4G. 제이크의 몸이 눌렸다. 10초 만에 공중에, 30초 만에 10,000m. 초음속. 마하 1.5 제이크는 한국을 바라본다. 1000km 거리. 45분 비행 한국. 74년간 우리의 동맹국이었다. 이제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공격하러 가고 있다. 아드젤 사디 파트 2. 서울. 한국 F-35 전투기 준비 중서울 공군기지. 성남 전 7월 23일. 시간 23:50 한국 공군은 경계 태세에 있었다. 레이더 화면 24개 목표물. 오키나와에서 이륙. 방향 한국 레이더 조작원. 사령관님 24대입니다. 빠르게 접근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 45분. 공군 사령관 박장군. 종류? 불확실합니다 장군님. 레이더 반사가 매우 약합니다. 아마도 F-22 랩터 스텔스기입니다. 파크는 단호했다. F-35들을 모두 이륙시켜라. 전부 다. 지금 당장. 40대의 F-35입니다 장군님. 전부요? 네. 이건 전쟁입니다. 모든 전력을 동원합니다. 5분 후 40대의 F-35 라이트닝 II가 활주로에 있었다. 김민준 소령 31세 89시간 비행 경력 조종석에 들어섰다. F-35A 1년 번호 185-1095. 김소령은 무전으로 모든 조종사들에게 주의, 미국 F-22 전투기들이 오고 있다. 24대다. 그들은 더 경험이 많다. 전투기가 더 우월하다. 하지만 우리 집을 지키자. 김 박사님을 위해, 한국을 위해 날개를 펼치라. 이륙하라. 40대의 F-35가 이륙했다. 시각 23:58. 두 편대, 두 적군, 하늘에서 맞붙을 것이다. 파트 3. 공격 일보. 첫 접촉 항공 영공. 8,000m 고도 제이크 바이퍼는 레이더를 바라보았다. 40개의 목표물. 한국 F-35 전투기들. 카데나 통제탑. 여기는 바이퍼. 적기 40대를 탐지했습니다. 현재 2km 거리. 접근 중입니다. 바이퍼 임무는 명확하다. 그들을 무력화하라. 제이크 23대의 F-22에게 모든 부대, 델타 편대, 6개 소대 분산하라. 첫 번째 파도 미사일 공격, 두 번째 파도 공중전 시작. 24대의 F-22가 6개 편대로 분할되었다. 각 편대당 4대 제이크의 편대, 랩터 1, 제이크 리더던 목표. 40대의 F-35 100km 거리 제이크, 레이더 잠금 완료. 4대의 F-35 선택, 아므라함 미사일 준비 완료. 딱 90km 카데나 바이퍼, 사격 허가를 요청합니다. 바이퍼 발사 허가 승인됨. 신의 가호가 있기를. 제이크 발사, Fox 3, 레이데어 유도 미사일 코드. 우발해. 아므라함 미사일이 F-22의 배 아래에서 분리되었다. 마하4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다. 다른 23대의 F-22도 발사했다. 총 9밀력발의 AMRAAM 미사일. 공중에 목표까지 60초. 한국 F-35 전투기 김민준 레이더 경보. 미사일 90력발의 미사일이 접근 중. 모든 40명의 F-35 조종사들이 패닉 상태. 김 침착하라. 체프와 플레어 지금 당장.
40대의 F-35가 체프 레이더 교란제와 플레어 열 교란제를 발사했다. 하늘은 반짝임으로 가득 찼다. 자소발의 미사일이 혼란에 빠졌다. 체프와 플레어를 공격했으나 헛수고였다. 하지만 50알발의 미사일은 목표물에 고정된 채로 남아있었다. 김, 회피 기동, 비하라. 40대의 F-35가 급격한 기동을 수행했다. 7지 조종사들은 기절 직전이었다. 8발의 미사일이 기동으로 이내 목표를 놓쳤다. 하지만 23발의 미사일이 명중했다. 쾅, 쾅, 쾅. 23대 F-35가 공중에서 폭발했다. 풀덩어리. 잔해가 쏟아진다. 23명의 조종사. 이승호 3개의 가족. 사라졌다. 누가 봤다. 동료들이 공중에서 폭발했다. And way. I, Koy, 박샤레이더. 40대의 F-35. 17대만 남았다. 김 분노와 고통 속에 모든 부대 근접전으로 전환하라. 그들에게 접근하라. 에임람 사거리 밖으로 나가라. 17대의 F-35 애프터버너. 초음속. F-22를 향해 돌진 도베나세 기엔데 서먼더 파트 4078 공중전 도그파이트 에브랄차미터 마하 1.2 속도. 한국 영공 하늘은 불꽃과 금속으로 가득했다. 19대 F-22, 17대 F-35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제이크 바이퍼 모리슨이 F-35를 추격 중이다. 목표. 김민준 소령 김은 경험이 없다. 첫 실전이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비행 중이다. 제이크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표적 잠금을 확인했다. 사이드와인더 준비 완료. Geary 3km. Fox 2. 사이드와인더가 발사되었다. 마하 2.5 속도로. 열추적 미사일이다. 김의 F-35 엔진을 추적 중이다. 김은 레이더 경보를 들었다. 미사일 뒤에 있다. 플레어를 발사했다. 1, 2, 3. 하지만 미사일은 여전히 잠금 상태다. 너무 가까웠다. 김은 마지막 수단으로 해머헤드 기동을 시도했다. 수직 상승. 전속력. 엔진 110% F-35가 수직으로 치솟았다. A2G 가속도. 김의 시야가 어두워졌다. 기절 직전이었다. 하지만 해머헤드 기동은 완료되지 않았다. 미사일이 너무 빨랐다. 쾅. 사이드와인더가 F-35의 엔진 부분에 충돌했다. 폭발. 비행기는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김. 이젝트. 이젝션 시트가 작동했다. 쾅. 김은 시속 800km로 비행기에서 튕겨나갔다. 목 척추가 충격을 받았다. 통증.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졌다. 3초 후 김은 공중에서 흔들리고 있다. 아래에서 F-35의 잔해가 불타고 있다. 첫 임무, 첫 전투, 첫 손실. 내 동료 36명이 죽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왜? 울었다. 하늘에서 낙하산과 함께 혼자서. 또 다른 공중전 F-22 랩터 6. 조종사 소령 사라 피닉스 김. 한국계 미국인 29세. 가족은 1995년 서울에서 이민 왔다. 사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 지금 자신의 민족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아이러니더 사라는 F-35를 추격 중이다. 조종사 이상호 중위 38세 15년 경력 기혼 자녀 2명 떤뜨이 대위는 경험이 풍부하다. 사라보다 더 해머헤드 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F-22의 뒤로 넘어갔다. 사라, 젠장, 어떻게 한 거야? F-35가 어떻게 F-22 뒤로 넘어간 거야? 이상호는 사이드와인더를 조준했다. 한국어 무전. 미안해요, 미국 조종사. 죄송합니다, 미국인 조종사. Fox 2. 슝사라가 플레어를 발사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붐. F-22. 1억 5천만 달러짜리 전투기가 공중에서 폭발했다. 사라가 발사되었다. 낙하산이 펼쳐졌다. 하지만 충격. 내가 맞았다. 처음으로 F-2로 최고의 전투기로. 그리고 F-35에게 졌다. 아래는 한국 땅, 적의 땅. 하지만 동시에 조상들의 땅. 만약 잡히면 포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 민족이다. 할아버지들의 땅이다. 나는 누구인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복잡해. 10분 공중전. 최종 하늘은 이제 고요하다. 불덩어리는 꺼졌다. 잔해가 떨어졌다. 결과 F-22 24대 26. 19대 자녀 5대 손실 7억 5 천만. F-35 42륙 3잔류 37 손실 37억. 미국은 공중 유세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가가 따랐다. 제이크 바이퍼는 연료량을 확인했다. 25% 남았다. 위급한 상황이다. 모든 랩터 부대 여기는 바이퍼. 임무 완료. 한국 공군 무력화. 귀환 중.
카데나로 19대 F-22가 편대를 이루어 오키나와로 귀환했다. 3대 F-35가 서울로 탈출했다. 생존한 조종사들은 울고 있다. 30명의 동료가 실종되었다. 지상에 10개의 낙하산, 미국인 5명, 한국인 5명, 적지 포로김민준 낙하산으로 착륙했다. 한국 땅 살아남았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사라 피닉스 킴 낙하산으로 착륙했다. 한국 땅, 한국 군인들이 그녀를 발견했다. 포로로 잡았다. 첫 말은 한국어로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군인들은 놀랐다. 하지만 여전히 포로다. 전쟁은 전쟁이다. 발바이스행 여겨서로 B2 폭격 시작감. 앤더슨 공군 기지 6대 B2 스피릿 폭격기가 활주로에 나왔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21억 달러 가치.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 오늘 재래식 폭탄. 주력동 GBU 31 JDM GPS 유도 정밀 유도 폭탄. 지휘관 임무 서울 내 세계 군사 목표물 민간인 피해 최소화. 정밀 타격 목표 1. 국방부 청사 2. 서울 공군기지 3. 해군사령부 부산 B2 6대 16. 시간 공경 중 서울까지 거리 3,800km. 비행시간 4시간 도착. 예정 공사 50. 노파트 6. 서울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 7월 23일 시간 01.0 서울 인구 1천만 명 대부분 잠들어 있다. 하지만 사이렌이 울렸다. 공습 경보 우우 사람들이 깨어난다. 패닉 텔레비전 긴급 방송 미국 공습 시작. B2 폭격기 출격 중. 대피소로 가라. 1천만 명이 지하철역으로 달려간다. 대피소 지하실 김가족 엄마 아빠 2명의 아이 7세와 10세. 아파트 12층 엄마 빨리 아이들. 지하철역으로 밖은 혼란 그 자체다. 차들이 부딪히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다. 7살짜리 작은 딸 엄마 무서워요. 미국이 우리한테 폭탄을 떨어뜨릴 거예요. 엄마는 안아준다. 아니야 우리 딸아.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도 무서워한다. 하조선들 일시일단한데 안에 국방부강 대통령 긴급회의 중. B2가 오고 있다. 4시간 안에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우리 방공체계는 최 장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준비 완료. 8개 포대. 서울 주변에 배치. 하지만 B2는 스텔스기라 레이더 탐지가 어렵습니다. 격추 확률은 40%입니다. 강. 불충분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F-35는 없습니다. 모두 격추됐습니다. 남은 건 3대뿐입니다. 하지만 피로 상태입니다. 연료도 부족합니다. 강. 화가 나 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라는 거야?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야? 이제 장군님 방역 작전을 제안합니다. 오키나와로 카데나 공군기지 순항 미사일 공격. 현무3 미사일 50발 공군기지를 파괴합니다. F-22들의 본거지를 강은 멈췄다. 생각했다. 오키나와를 공격하면 일본을 전쟁에 끌어들이게 된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러면 2대1이 된다. 한국은 고립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발사하라. 현무3 미사일을 발사하라. 50발 목표 카데나.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장군님. 가스 발출 곤디아온 미사일 공격 강원도. 미사일 기지 50발에 현무3 순항 미사일이 실로에서 발사되었다. 우 하늘이 불길로 가득 찼다. 50발의 미사일이 초음속으로 저공 비행하며 해수면에서 50m 상공을 날아갔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음. 스텔스도 목표 오키나와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 거리 잠비 50km 비행. 시간 10분 더 도착. 뒷브라멘니아르르 집카데나. 공군기지 시간 025 소음 18,000명의 병사 대부분 침대에 누워있음. F-22 전투기들이 귀환함. 조종사들은 피로함. 제이크 바이퍼 침대에 누워있다. 잠들지 않았다. 눈이 떠져있다. 오늘 한국인 조종사 4명을 죽였다. 4발의 AM람 4명의 죽음. 처음으로 진짜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들도 파일럿이었다. 나처럼 가족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죽였다. 문이 두드렸다. 바이퍼 긴급 미사일 경보. 제이크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 으크. 레이더 순항 미사일 50발 5km 거리 30초. 제이크 대피소로. 모두 18,000명의 병사들이
뛰어다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맹 0550발의 현무수함 미사일이 카데나 공군 기지에 명중했다. 쾅 50번의 폭발. 각각 500개 폭발물 활주로에서 28대의 F-22가 공중에서 폭발했다. 경납고에서 15대의 F-2K가 폭발했습니다. 연료, 저장소, 거대한 폭발, 쾅, 버섯구름 떴다. 군사기지, 3개 건물 붕괴, 340명의 군인 사망. 관제탑 붕괴, 12명의 관제사 사망. 10분 후 카데나 공군 기지는 폐허가 되었다. 피해, 현황, 28대 F-22 42억 달러 15대의 F-14K 15억 달러 사르 25 명의 군인 사망. 기지 6개월간 기능 불능. 제이크 바이퍼 대피소에서 떨고 있다. 우리가 한국을 공격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이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 파트 8 공사사 오시 서울의 폭탄. 서울 새벽녘 기육대의 B2 스피릿이 서울 상공에 있다. 12,000m 고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 조종사 데이비드 해머 마르티네즈 대령. 목표 1 국방부 건물. GPS 좌표 잠금. JDM 준비 완료. 폭탄 투하. 3, 2, 1. 폭탄 투하. 시쿠발의 GBU 31 JDM이 폭탄 경납고에서 분리됨. GPS 유도. 정밀전 60초 후 봄. 국방부 건물 12층짜리. 중간에서 두 동강이 났다. 무너졌다. 내부 140명. 야간 근무조 모두 사망. 오늘 목표 2 서울 공군 기지. 2번째 B2가 폭탄을 투하했다. 12발의 JDM 붐. 활주로, 경납고, 관제탑 모두 파괴되었다. 남은 3대의 F-35는 지상에서 폭발했다. 한국은 이제 공군력이 없다. 목표 3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3번째 B2가 10발의 JDM을 투하했다. 붐. 지휘본부가 파괴되었다. 87명의 인원이 사망했다. 6대의 B2가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했다. 피해 없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 적공 손실. 서울 257명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군사 건물 3동 파괴. 그러나 민간인 피해 89명. 인근 건물 잔해 아래. 아스엔드케안 나우 마익수 파트가버. 청와대 분노와 결의시간. 고원 삼불강 대통령 잔해 사진들을 보고 있다. 국방부 서울 공군기지 배백 40명의 군인, 87명의 군인, 89명의 민간인. 덧총 316명 사망. 어제 USS 로널드 레이건 7,200명의 미국 군인 사망. 오늘 카데나 미군 4대 25명 사망. 오늘 서울 한국인 316명 사망. 총계 1,941명 사망. 36시간 만에 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충분히 피를 흘렸다. 김 박사, 이것이 당신이 원했던 것인가? 2,000명이 죽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 최 장군님, 미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공격이 올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강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단호했다. 휴전을 제안할 것이다. 미국에, UN에, 세계에. 장군님, 하지만 전쟁이 벌써 36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휴전이라니? 그렇다.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전쟁을 김 박사의 정의를 위해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피만 흘리고 있다. 복수가 아니다. 오직 죽음뿐이다.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강은 전화를 걸었다. UN 사무총장에게 연락했다. Part 10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뉴욕 UN 본부 7월 23일 오후 6시 동부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 긴급회의. 사무총장, 대한민국이 휴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측은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하라. 2. 존 밀러는 국제형사 재판소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3. 미국은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4. 양측은 UN 중재해 평화회담을 시작하라. 미국 대표 거절. 존 밀러는 미국 시민이다. 국제재판소에 가지 않는다. 한국 대표 그럼 전쟁은 계속된다. 중국 대표 중국은 한국의 휴전 제안을 지지한다. 미국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다.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 러시아 대표 러시아도 지지한다. 나토 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이 옳다. 미국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하지 마라. 이건 한국과 미국의 문제다. 중국, 아니요.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김 박사는 무고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한국이 옳습니다. 우리는 한국 편입니다. 사무총장, 투표하세요. 한국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투표 결과 찬성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일본 7표 반대, 미국 1표 기권, 기타 7표 사무총장. 결정. 휴전 제안은 유엔의 지지를 받습니다. 미국은 수락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국 대표 대통령님과 상의하겠습니다. 파트 11 백악관 최종 결정 오벌 오피스 시간 19 미첼 대통령 보좌관들과 함께 유엔은 휴전을 지지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편입니다. 만약 전쟁이 계속된다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국방장관, 대통령님, 우리 군대는 준비되었습니다. 한국을 2주 안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외무장관, 하지만 중국이 개입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핵전쟁 위험이 있습니다. 미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125명의 미군이 사망했다. 카데나는 폐허가 되었다. 로널드 레이건은 침몰했다. 모두 존 밀러를 위해서였다. 한 CIA 요원을 위해서 김 박사, 당신은 단지 암치료법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명의 사람들이 더 죽었습니다. 모두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섰다. 휴전을 수락한다. 하지만 조건은 1. 존 밀러는 헤이그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수락, 배상금 30억 달러, 50억이 아니다. 3. 한국이 먼저 공격했다. USS 로널드 레이건. 이 점을 기록에 남기라. 유엔에 통보하십시오. 휴전은 7월 24일 00에 시작됩니다. All Part 30 7월 24일 00 휴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멈췄다. 한국 미사일 발사가 중단되었다. 항공기가 착륙했다. 미국 폭격이 중단되었다. 함선들이 철수했다. 저총 손실 36시간 전쟁. 한국 358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89명의 민간인 사망. F-35 전투기 37대 손실. 군사시설 3개 파괴. 미국 7국 25명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1. 항공모함 침몰. USS 로널드 레이건 33대 F-20 전투기 실종. F-조케 전투기 15대 실종. 카데나 공군기지 6개월간 기능 불능 총계. 2079명 사망. 36시간. 서울에서 1천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울부짖는 이들, 축하하는 이들, 뒤섞여 있다. 광화문 광장에는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김 박사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평안히 쉬소서. 정의가 승리했다. 2,000명의 목숨, 당신을 위한 순간. 하지만 한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F-35 조종사였다. 사무실 1명 중 1명이었다. 죽었다. 정의라니? 내 아들이 죽었어. 23살이었어. 약혼했었어. 그리고 이제 갔어. 이게 무슨 정의란 말인가? 그 옆에 70세 노인, 암 생존자가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김 박사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수백만 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그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영웅이죠.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떠났어. 영웅이긴 해도 떠났어.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오직 패자만 있을 뿐이다. 4. 재판과 진실 파트 1.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 네덜란드 2029년 8월 15일 3주 후 세계의 시선이 여기에 쏠렸다. 300명의 기자, 50대의 카메라, 생중계. 20억 명이 지켜보고 있다. 피고석 존 윌리엄 밀러 35세 전 CIA 요원 혐의 고의적 살인. 김진우 박사의 살해 재판장 엘레나 페트로프 판사 58세 러시아인 25년 경력. 밀러 씨 혐의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존 밀러가 일어섰다. 정장 차림. 침착하다. 냉정하다. 무죄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부의 지시 아래 근무했습니다. 김 박사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사했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한국검사 박지성 검사장 51세 20년 경력.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 독성학 보고서에 염화칼륨이 검출됐습니다. 당신이 커피에 독을 넣었습니다. CIA 메시지가 증거입니다.
제거 완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존의 변호사 미국인 로버트 해리슨 듀그십이 이에 있습니다. 메시지는 맥락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거라는 단어는 데이터를 확보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판사 이기각 검사 증거를 제시하라. 이구미에까 파티 후 증거 독성학 및 메시지 증거 1. 독성학 보고서 파크 검사가 화면에 보고서를 띄웠다. 김 박사의 커피 잔에서 5g의 염화 칼륨이 검출되었습니다. 치사량입니다. 심장 정지를 유발하며 20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밀러 씨 7월 18일 22시 30분에 김 박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커피 2잔을 가져갔습니다. 김 박사는 죽었고 당신은 도망쳤습니다. 존, 네, 커피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독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 박사가 약을 복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독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료 기록, 심장병 없음, 약물 복용 없음, 당신 외에는 아무도 그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증거 2, CIA, 메시지 화면에 암호화된 메시지 7월 16일 피닉스 작전 성공, KQ의 작동 중 7월 17일 옵션 윌 실패, 목표 거부, 옵션 3으로 전환 7월 18일 제거 완료, 목표 무력화, USB 회수, 옵션 3은 CIA 전문 용어입니다. 의미는 암살, 제거, 살해, 밀러씨, 당신은 CIA 요원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당신이 보낸 거죠? 존, 네, 제가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거는 데이터 삭제를 의미합니다. 김 박사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USB는 어디에? 당신이 훔쳤어. 김 박사의 연구 데이터를. 왜? 존은 침묵했다. 파트 3 증인들 김 박사의 가족 증인 1. 김 박사의 여동생 김수민 45수민은 울면서 증인석에 섰다. 김씨, 동생에 대해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민, 저의 오빠는 그분은 가장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2년 동안 일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 암 치료법을 찾는 거였죠. 아내를 잃으셨을 때는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루 18시간, 잠은 4시간, 휴가도 안 가셨고 불평 한 번 안 하셨어요. 그리고 7월 16일 마침내 찾았어요. 저에게 전화했어요. 울면서 수민아, 해냈어. K출애가 작동해. 이제 아무도 우리 아빠와 수진처럼 고통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3일 후 그는 죽었다. 48세였다. 사무실에서 혼자서 울었다. 법정은 조용했다. 300명의 기자들이 울고 있었다. 수민은 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를 죽였어요. 세상의 희망을 죽였어요. 돈 때문에, 2조 달러 때문에 존은 시선을 피했다. 증인 2, CIA 내부 고발자 데이비드 포스터 요원. 사실 데이비드 포스터는 CIA에서 15년간 근무했다. 작전명 피닉스 피웨닉스에 배속되었다. 지금은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포스터, 저는 존 밀러의 상관이었습니다. 작전 피닉스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임무, 김 박사를 감시하라. 만약 KQ레를 발견하면 보고하라. 7월 16일 존이 보고했습니다. 피닉스 작전 성공. 저는 윌슨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7월 17일 백악관 명령이 내려졌다. 옵션 3 승인됨. 이는 암살 명령을 의미했다. 저는 명령을 존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박사를 제거하라. 깔끔하게 처리하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존이 수락했습니다. 파크. 그러니까 존 밀러가 직접 암살 명령을 받았다는 건가요? 포스터. 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7월 18일 김 박사는 사망했습니다. 존은 USB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법정 충격 존의 변호사. 포스터 씨, 당신은 CIA를 배신했습니다. 왜 지금 말하십니까? 포스터. 왜냐하면 김 박사는 무고한 과학자였어요. 그는 사람들을 구하려 했어요. 우리가 그를 죽였어요. 돈 때문에. 이건 잘못됐어요. 저는 더 이상 편을 들고 싶지 않아요. 파트 4 존 밀러의 자백. 존 밀러가 일어섰다. 변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존은 손을 들었다. 판사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사, 허가합니다. 말씀하세요. 존은 법정을 바라보았다. 300명의 기자, 세게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김 박사를 죽였습니다.
폭탄 선언. 법정이 들썩였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카메라들이 줌을 했다. 판사 조용히. 밀러 씨 계속하세요. 존. 7월 18일 밤 10시 30분 김 박사님 사무실에 갔습니다. 커피 2잔을 가져갔죠. 한 잔에는 염화칼륨이 들어있었습니다. 아zo그램, 치사량이었죠. 김 박사는 저를 믿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20분 후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죽었습니다. 저는 USB를 가져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왜냐고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CIA에서요? 백악관에서요? 미국은 2조 달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약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과학자를 죽였습니다. 저는 단지 병사일 뿐입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72명이 죽었습니다. 36시간의 전쟁, 모두 제 잘못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박사님, 죄송합니다. 당신은 영웅이셨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제 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법정은 침묵했다. 20억 인류는 충격에 빠졌다. D Part 5 KQRA의 발견공원 검사 밀러 씨. USB는 어디 있습니까? 김 박사의 연구 자료는요? 존, CIA 랭글리 본부에 있습니다. 금고하네요. 코드 74 비에닉스 신구. 박은 즉시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다. 미첼 대통령에게 USB를 즉시 헤이그로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다시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24시간 후 USB가 도착했다. 법원에 제출되었다. 컴퓨터에 연결되었다. 파일들이 열렸다. KCure Final Report PDF 5000페이지 KCure Protocol .docs 재료 단계 Test Results .xls 48시간 결과 100% 성공. 김 비도 메시지 MP4 판사. 동영상 메시지를 재생하라. 화면에 김진우 박사가 나타났다. 7월 16일 밤 11시 50분. 최종 테스트 후 눈시울이 붉어졌다. 기쁨에 차 있었다. 김 박사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우 박사입니다. 오늘 2029년 7월 16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암치료법을 찾았습니다. KQ래 100% 효과적입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시작했고 아내를 위해 계속했으며 수백만 사람을 위해 완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제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K쿨입니다. 이 USB에 모든 세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치료 프로토콜, 테스트 결과, 생산 방법, 전부 다요. 제 부탁입니다. 이 치료법을 전 세계에 제공해 주세요. 무료로. 특허도 없고 이익도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뿐입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치료를 막으려 한다면 제발 저항 없이 포기하지 마세요. 수백만 명이 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싸워주세요. 아빠 수진 사랑해요. 못 보겠지만 하지만 약속은 지켰어요. 암은 이제 치료 가능합니다. 아무도 당신들처럼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평화가 깃들길, 인류는 계속 발전하길. K출에는 여러분께 드리는 나의 선물입니다. 잘 가세요. 비디오가 끝났다. 법정이 울고 있다. 판사가 울고 있다. 기자들이 울고 있다. 20억 사람이 울고 있다. 2심 발정 판결 유죄. 2029년 8월 16일 판사 페트로프가 판결을 낭독했다. 존 윌리엄 밀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아래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고의적 살인 김진우 박사, 이 반인도적 범죄, 수백만 명의 치료권 박탈. 3. 전쟁 범죄 유발 2072명 사망, 형벌 종신형, 가석방 없음. 존 밀러는 고개를 숙였다. 받아들였다. Part 7 KQR의 세계 공개 2029년 8월 20일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WHO 사무총장 마리아 산토스 박사.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KQR의 김진우 박사의 유산이 전 세계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특허 없음, 라이선스 없음, 이거 없음, 오직 생산 비용, 환자당 5레벨, 모든 국가가 K큐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암은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6개월 후 2030년 1월 K출에는
120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의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98%의 성공률 AM 사망률 80% 감소했습니다. 김진우 박사는 노벨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후 상은 여동생 수민이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수민 형님 평안히 쉬소서. 세상은 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받은 모든 환자가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해진 모든 생명이 그의 유산입니다. 파트 8 에필로그 2년 후 2003년 서울 김진우 박사 기념비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다. 김 박사의 동상이다. 손에는 현미경을 들고 있다. 미소 짓고 있다. 기단에는 글귀 김진우 박사 1908일 전인시구 아버지와 아내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사람을 위해 완성했습니다. K 큐러 발명가 인류의 구원자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꽃을 놓고 기도합니다.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김 박사님, 저희는 박사님께 빚졌습니다. 존 밀러, 헤이그, 교도소조는 37세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일 김 박사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김 박사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사과합니다. 하지만 보상할 수 없습니다. 절대요. USS 로널드 레이건, 해상 묘지 일본해 2800m 수심. USS 로널드 레이건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1200명의 승조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념비를 세웠다. 여기 1200명의 미국 군인들이 평안히 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평화와 진보 한미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2030년 새로운 협정, 우정과 협력 중국, 러시아, 세계, K출에는 인류의 공동 유산입니다. 2031년 암 사망자 연간 1천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감소, 80% 감소. 김 박사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최종 장면 김 박사의 무덤 서울대학교 병원 정원 작은 무덤 단순하다, 겸손하다. 김진우 박사 사랑하는 아내, 아들, 형제 그리고 우리의 영웅 16981 2029 이제 아무도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곁에는 아내의 무덤 이수진 1981세 엑셈사 2 무덤 나란히 평안히 묘비 앞에는 매일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감사 카드들 덧 한 장의 카드. 김 박사님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폐암 4기 기쿠레를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딸과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사라 텍사스 미국. 다른 카드. 어머니는 유방암이셨습니다. 의사들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KQ의 덕분에 2년째 제 곁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천국에 계십니다. 유키도쿄 일본 수천 장의 카드, 수백만 개의 생명. 김 박사의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